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인복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우시죠? 그리고 그 인맥이나 어떤 이제 사람 부자, 이런 건 나도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키고 또 인맥이 넓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맥 부자, 사람 부자인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 타령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왜, 금방, 누구 얘기하면, 나 누구도 알고, 누구랑 또, 뭐, 형, 동생이지,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절친처럼 얘기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무슨 모임에서 명함만 주고받은 사이, 그 상대방은 잘 모르는 사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 막 잘 안다고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별로 그렇게 친한 척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거를 나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쨌든 인맥을 좀 많이 쌓고 소위 그야말로 문어발, 마당발 이렇게 되고 싶어서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SNS 올려가지고 좋아요 엄청나게 붙어야 되고 팔로워들 많아야 되고 굉장히 좀 피곤한 세상이죠.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도.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에 난 사람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말을 어떻게 쓰나 하면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친구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좋은 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친구 5명이면 그 인생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누구한테 무슨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답답하다. 할 때 이제 핸드폰을 탁 켜서 봤는데 전화를 걸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들 그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1000명이 저장돼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진심으로 정말 나는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떤 사람들을 함께 나의 곁에 인생의 어떤 동반자로 이렇게 함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 인맥 부자, 내가 얘기하는 사람 부자는 나의 가치로 사람 부자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맥 부자, 사람 부자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는 뭘까요? 그 4가지를 오늘 이제 하나씩 짚어봄으로 해서 내가 나는 사람 부자는 아직 아니었지만 이런 성향들을 이런 공통점들을 좀 내 걸로 만들어서 더욱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누구를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그런 태도가 인맥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거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일 없어? 이렇게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흔쾌히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주변은 반드시 사람이 많습니다. 이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얼마나 흔쾌히 도와주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도와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왜 주변에 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뭘 부탁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보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다가 또 연락이 없어 전화해서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거 그거 좀 어떻게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거 알아봐달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또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뭘 해주는 척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해주고도 욕먹어요. 이왕 자기 이제 시간 쓰고 자기 노력을 쓰면서 누구를 도와줄 때는 아주 흔쾌히 내가 해줄게, 그리고 즉시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 친구가 그랬다면 정말 고맙다, 이번에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너무 큰 도움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너 같으면 안 그랬겠니? 너 같으면 더 했을 거다.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멋지게 마무리를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본의 아니게 굉장히 나한테 신세진 느낌이 들게 하는 거, 그런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다 그렇다고 내가 이제 너 나한테 신세졌고 너도 나한테 빚졌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한테 어떤 신세지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예, 뭔가 하면요, 이제 제 지인을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오래된 지인이 있는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 주변에서 잘 몰랐어요. 티를 워낙 안 내고 막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17평짜리 집에서 처음으로 32평짜리로 이사간 지인이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7평에다가 이제 막 어쨌든 이제 돈을 모으고 막 대출을 받고 32평집, 뭔가 거의 아파트가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서 막 그분이 뭘 사주셨나 하면 청소기를 사줬어요. 이제 선물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 32평이면 뭐 저쪽 방에서 얘기하는 거 저쪽 끝까지 들리지도 않겠다. 막 이러고, 그 청소를 어떻게 하니? 그 넓은 집을. 그게 내가 청소기를 사줄게. 이래갖고 청소기를 사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이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 본인도 굉장히 잘 살고. 그런데 정말 왜 어린 시절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모르는 명품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해외 리조트 유명하다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고 막 이런 분들,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렇게 17평에서 32평으로 이사가는 사람한테는, 야, 그거 청소를 다 어떻게 하니? 너무 기쁘겠다. 넓어져서 너무 좋겠다. 내 청소기 사줄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야말로 본인과 어떤 그 부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 약간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뭐 접대용으로 무슨 어디 이제 바이어를 이제 모시고 가야 되면 어디 가야 돼? 라고 얘기 이제 막 하면은 막 정말 좋은데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주 브랜드, 소위 정말 명품이지만 우리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읽을 수도 없는 왜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이런 것도 명품이었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바이어를 감동시킬 만한 아주 센스 있는 그런 브랜드를 아주 세련된 브랜드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들에겐 또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하면 무슨 고무줄 같아요. 이 감성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추고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후배 중에 되게 이제 되게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누군가 고마운 분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이제 가성비도 훌륭하고 가격은 싼 이런 선물을 어떻게 그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저도 이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을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상대편 입장을 철저히 정말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저렇게 도와주고 제안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뭐였냐면,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갖고 완전히 망한 지인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모임에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또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무슨 상을 당해서 다 연락이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A라고 해요. A한테는 이제 사장님께서 내가 연락할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데 쫓아다닐 어떤 그런 정신이 없는 상황인 줄 너무 알고, 내가 연락할게 해놓고 연락 일부러 안 하고, 다 행사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서 이제 상주였던 사람한테 가서 진짜 미안했다. 내가 연락한다고 해서 깜빡 잊어먹었다. A한테는
A한테 내가 연락하기로 했었거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A한테는 미안하지 않게끔 그 자리에 안 와도 되게끔 그렇게 배려해주는 거 보고 와 저분의 오지랖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나도 좀 상대편 입장에서 저렇게 배려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멀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잘 남의 상대편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습관도 아주 그렇게 뭐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닮아가려고 애를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스로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보면 매력적인 사람 되는 방법 막 5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올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조회수도 높은데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거와는 관계없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가 매력적인 되는 사람들 자 말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들 7대3 내가 3 말하고 7 듣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약점 드러내는 거에서 별로 그렇게 방어의식 없는 사람 막 대놓고 막 나 이런 점이 약점이야 이렇게는 안 하지만 나 이런 것도 참 내가 부족해 이런 거 말하는 거 스스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의외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가 하면요. 그 남하고 어떤 이제 말을 할 때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우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말싸움하면 이기려고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매력 없는 거고요. 누구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하고 내 의견을 막 내세워서 내가 말로 저 사람을 이기는 거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가 하면 실제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왜 막 바빠지고 정말 한참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막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건성 막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런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이것부터가 아주 기본으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또 어디 뭐 그 다른 어떤 그런 이렇게 뭐 물건 사는 그런 점포에 가서 이제 그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리운전사들 아니면 또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이 사람의 태도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사실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매력 포인트를 내가 지금 지니고 있나? 그래야지만 사람이 나한테 붙으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항상 노력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그래야지 자기 인맥이 많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왜 직장에서 이직할 때 있잖아요. 퇴직할 때. 그럴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냥 굉장히 성의 없이 회사에다가 뭐 언제 그만두겠다 딱 통보하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면 사실 그 회사 사람들 다시는 안 볼 것 같지만 사람 일이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안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바닥에 있으면. 그래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제 특히 퇴직할 때는 내가 언제 퇴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회사에 전혀 노를 끼치지 않게끔 정말 인수인계를 제대로 철저하게 다 해서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직원이 있었나 하면 이제 퇴직을 했어요. 잘 마무리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관여했던 일, 주무로 일했던 어떤 다른 어떤 그 프로젝트 그 회사 거래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소송에 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한테 정말 그 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기 참 미안했는데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회사 끝나고 우리 회사에 와서 정말 매일매일 야근을 하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그 회사에서도 잘 되고
그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뒷마무리를 아주 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게 그래서 제가 막 정말 미안하다. 이제 회사 그만둔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일 시켜서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담당했던 일인데 저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나중이라도 전들 안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다 끌어당긴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도. 그리고 왜 회사를 이제 그만둘 때 자기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좋게 끝내는 거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리랑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말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오해가 쌓이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만둘 때는 이제 김대리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김대리 나 이제 퇴직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서먹서먹했는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사과하고 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서운한 거 있으면 풀자. 미안했다. 그리고 잘 지내기 바란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자기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서운했던 사람들하고도 소원했던 사람하고도 마지막에는 제대로 풀고 마무리를 잘하고 끝내는 버릇, 그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사람 부자, 인맥 부자들의 4가지 공통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부자, 인맥 부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가지고요. 이 4가지 내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점점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돼가시면 주변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사람 부자 되실 거예요. 인복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시고요. 유세민 식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